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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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보름 정도가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작년 말에 송년회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신년회까지 이어가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네. 좋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집에 가는 교통편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대중교통 서비스에 IT 기술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그중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기자님. 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ITS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 ITS가 뭐냐면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그 전자 제어 및 통신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건가요? 버스 정류장 보면은 위에 전광판 달려서 몇 번 그렇죠. 버스 몇 네. 분에 도착, 도착합니다. 거의 접근 뭐 네. 나오던데. 대표적인 ITS 시스템이 바로 그 교통 안내 표지판이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 그거 외에도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 정보라든가 하이패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네. 이 ITS를 10분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지도 애플리케이션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추운 겨울 불러도 대답 없는 카카오 택시를 대신할 유용한 그 대중교통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서울시에서 하는 올빼미 버스입니다. 올빼미 버스 들어봤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늦은 밤에 그쵸. 운행하는 버스잖아요. 밤에 아주 올빼미들한테 좋은 버스죠. 네, 유용한데요. 네. 국내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서울시거든요. 네. 이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현안 문제들도 민간 기업들과 이제 빅데이터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올빼미 버스로 노선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좋은 사례도 꼽히고 있고요. 심야에 대중교통이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분들이라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는 뭐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올빼미 버스가 서울 전 지역을 여러 대 버스로 이 노선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네. 전부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어느 정도 갈 건지 네네.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8개의 노선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예전에 전형적으로 버스 노선들을 좀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담당자분의 직관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직관, 그리고 기존의 버스 운행 데이터들을 좀 조합을 해서 그렇게 노선이 정해졌었을 텐데, 네. 올빼미 버스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고, 이제 이런 지역별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신용카드에 결제된 부분이라든가 휴대전화 통화 이력 내역, 그리고 네. 택시를 탔던 결제 내역들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정량적으로 유동인구 분포도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올빼미 버스를 선보이기 전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결과를 분석을 해서 KT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 통화 데이터 30억 건과 그다음에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을 모두 분석을 해서 유동인구 밀집도랑 그리고 목적지를 정했고요. 이러한 체계적이네요. 것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노선별, 요인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준비된 올빼미 버스, 저희가 작년에 이슈 브리핑할 때 올빼미 버스가 참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네네. 소식 네.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기자님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상당히 초기에는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 이렇게 좀 우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일평균 승객이 야간에 5,000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현재 8개 5선을 운행을 하고 있고 요금은 1,850원입니다. 네. 한 달에 탑승객 수만 해도 지금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매우 성공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이제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다양한 정책에 좀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요일과 시간, 날씨별로 택시가 가장 잘 잡히는 곳을 분석을 해서 택시 메이킹이라는 뭐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또 앱을 또 만들어낼
예정으로 있고요. 네. 또 그런 불편함을 또 호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배차 시간이 좀 너무 길고 맞아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은 기존의 그 대중교통 서비스, 택시 사업자분들하고 약간 좀 악유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배차 시간은 버스 정류장 내에 ITS 시스템을 좀 참고를 하거나 그리고 버스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람들 욕심이 이래요. 네. 예전에는 버스 없을 때는 다 택시 탈 때는 그쵸. 별로 불만이 네. 없다가 네. 버스를 해주니까 배차 시간이 네. 길다, 우리 집까지 안 간다 이런 불만이 끝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네. 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올빼미 버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가요, 서울 지하철 안에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네네. 좋네요. 오. 네. 서울시가 올해부터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범 서비스는 내년 이제 1월에 시작을 하고요. 네. 4호선과 8호선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0월부터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는 기본 150Mbps의 그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네. 열차 내부는 기존의 그 와이브로 시스템을 와이파이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10Mbps 정도밖에 속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와이파이를 안 쓰고 오히려 LTE만 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하철이 출발할 때는 와이파이 잘 되다가 네. 중간쯤 왔을 때 끊겼다가 그렇죠. 다시 새로운 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다시 네. 켜지더라고요. 안 네. 쓰게 돼요, 그래서. 네. 저도 짜증이 나서 네. 그냥 몇 번씩 끊기다 보니까 그냥 바꾼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데이터로.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고 나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Never really feel quite right. I don't know why. All I know is something's wrong. Every time I look at you, you seem so alive. Tell me, how do you do it? Walk me through it. I'm following every. 지하철 와이파이가 이제 그렇게 막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리고 막 자주 끊기고 그래가지고 좀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LTE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Shine down on me. Shine on this light that's burning out. I say a lot of things sometimes that don't come out right, and I act like I don't know why. I guess the reaction's all I. 연결이 잘 되고 막 백백 빨라진다면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You look through me, you really knew me like no one has ever looked before. Maybe on your own you take a cautious step. Do you wanna give it up? But all I want is for you to shine down on me, shine on this light that's burning out. 네, 이렇게 저게 다 되기만 빨라진다고. 한다면이야 뭐. 네. 너무 좋죠. 네, 아, 최고죠. 정말 네. 초고속 와이파이 소식 반가워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자님, 영상 보고 왔는데 일단 네.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하철에는 기존에 설치한 와이브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이제 그것들을 초고속 와이파이망으로 전면 교체한다는 거고요. 열차 내부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열차 내부에 이제 승객이 많은 혼잡 고밀도 환경에서 전혀 끊김이 없이 아마 거의 LTE 속도에 거의 버금가는 와. 수준으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 그 지하철역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따로 AP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내외부 상관없이 그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서울시 전체 면적의 36%까지, 그러니까 임야와 이야. 하천, 철도, 전답 등을 제외하면 거의 82%거든요. 여기에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이 구성이 되니까 아주 큰 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야, 어. 산 빼고 강 빼고 들 빼고 굉장하죠. 그냥 82%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이야 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겠지만요. 근데 사실 이게 비용적인 면이 또 만만치가 그렇죠. 않잖아요. 예, 예,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네. 이 초고속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서울시 측은 민간 투자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별로 없고요. 3월 달에 공개 경쟁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또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냥 하나의 단일 사업자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영목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효율적인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약간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통신 서비스 비용 절감과 부대 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여행 온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참 효용성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우리도 좋고요. 네. 자, 네, 여러분은 지금 정호성 기자와 클릭 일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님, 네, 서울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한 서울 라이프 그쵸. 필수 앱이 있다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서울 앱인데요. 네. 앱 이름에서 이제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지도를 이용해서 하는 그 서울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인데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그 맵 데이터들은 축척이 5,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 정도로 좀 약간 좀 규모가 큽니다. 근데 네. 스마트 서울 맵은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치 지도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124종의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지도에다가 782종의 POI로 구성된 그 모바일 서비스 특화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세부 건물과 같이 자세하게 지도가 제공이 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행정정보 주소 정보를 이제 위치 정보화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오 코딩이라고 합니다. 뭐 지도상에서도 바로 그런 위치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앱상에서 보게 되면 메뉴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HOT 핫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 테마, 참여 테마, 인기 순, 또 링크 테마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 보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면 참 참고할 만한 앱 같은데요. 기자님, 그러면 이 스마트 서울 맵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꼽을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 서울은 일단 메뉴가 좀 적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린 서울시 모바일 앱보다는 메뉴가 좀 되게 적고요. 그래서 네. 눈에 띄는 메뉴 중에서는 일단은 서울 문학 지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문화 유적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네. 둘레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관악산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다른 둘레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앱을 켜서 여긴 다른 둘레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도 오. 알려준 기억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외에도 뭐 통합 검색이라든가 행정 정보들 많이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8가지 정도의 생활 밀착형 그런 정보들을 테마 맵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기본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스마트폰을 쓰면서 느끼지만 정말 수십 종류의 맵이 있고 앱이 있잖아요. 네. 모르면 못 써요. 그렇죠. 이런 게 있었어? 네. 저 혼자 딴짓하고 있고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앱은 역시 알아두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울 스마트 맵 아쉬운 건 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쉽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모바일 메뉴들이 좀 간단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었고요. 근데 네. 너무 간단화시키다 보니까 메뉴 구성들이 좀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카테고리 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역시 서울시답게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그런데 서울시 맵도 알아봤는데 요즘
취업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네. 취업 문제 관련한 또 앱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걸까요? 구하면 얻으리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 이 구인구직 사이트와 연동된 앱이 서울 일자리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등록된 채용 정보와 인재 정보,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구직자들에게는 관심 기업이나 이제 희망 직종 등 맞춤형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일자리 구하려고 막 메트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일자리 어디 있나 동그란 빨간색 데 표시하고 막 표시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앱만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네, 네,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또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맞춤형 실시간 정보를 제공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기성 면에서 되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구인 기업의 경우에는 또 이제 똑같겠지만 구직자의 뭐 학력이라든가 경력사, 나이, 성별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고 편하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앱의 아쉬운 점을 꼽아주신다면 일단은 좀 앱 상이기 때문에 좀 기능이 좀 약간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면은 메뉴도 되게 많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홈페이지를 12월 달에 개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메뉴 중에 한 곳이 그 개편된 메뉴로 연결이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니 해도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네. 게 좀 제일 중요하죠. 필요해요. 네. 예, 그런 노력은 좀 있어야겠네요. 네. 자, 오늘도 생활 속 IT 소식과 유용한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성 기자님과 함께 클릭 이슈다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